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인, 선 그리는 방법하고 그 다음 서클, 원 그리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방법은 도면을 그릴 때 사용하는 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을 그리는 때 사용하는 툴과 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툴들이 있습니다. 템플릿자라는 게 있어요. 템플릿자를 살펴보면요, 원이 이제 구멍이 뽕뽕뽕 뚫린 템플릿도 있고, 타원이 뽕뽕뽕 뚫린 템플릿도 있고, 그 다음 사각형만 있는 것도 있고, 뭐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그래요. 크기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다각형 그려봤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다각형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클 이제 다 그릴 수 있어요. 이제 타원만 못 그리네요. 그죠? 타원은 나중에 그리는 방법 별도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설계할 때 타원을 많이 그리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많이 안 그려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선을 그릴 수 있고 원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스냅이에요. 오스냅. 오스냅이라고 있고 풀어서는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단어는 사물이란 뜻입니다. 사물이란 뜻이에요. 물체란 뜻입니다. 조금 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 객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객체 스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 스냅, 오브젝트란 단어가 물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확인 물체에서 UFO라고 알죠? 거기 맨 끝에 O가 오브젝트거든요. 물체란 뜻이에요. 근데 물체를 좀 한자식으로 바꿔보면 사물이란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스냅이에요. 스냅이 우리나라 말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비슷한 단어로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 깨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깨물다, 그러니까 스냅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제 뜻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 뭐 보면은 뭐 깨물다, 뭐 덥석 물다, 뭐 툭 끊어지다,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 있어요. 스냅이라는 단어에. 근데 마땅히 우리나라 말로 바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스냅이라는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린 선, 원, 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찾아주는 기능이 바로 오스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그렸어요. 그럼 선의 끝점을 찾고 싶어요. 선을 그렸어요. 요 선의 끝점에서 그리고 싶어요. 여기 중간점에서 그리고 싶어요. 선이 지닌 특정한 위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을 그렸어요. 그럼 원의 중심점에서 다시 똑같은 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런 게 이제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객체가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 자, 보세요. 선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 관련해서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대문자 보이시죠? 대문자가 명령어예요. 소문자는 아닙니다. 여기 원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인데 명령어는 CEN입니다. TER은 명령어가 아니에요. 센터 다 써버리면 이해를 못해요. 캐드가 이해 못해요. CEN까지만 쓰셔야 캐드가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다가 CEN, QUA 이렇게 써버리면 원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앞에 세 글자가 명령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 관련해서 그 다음에 기타. 자,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주 명령어가 아니에요. 라인이나 서클처럼 커맨드에다가 다이렉트로 써버리면 안 돼요. 캐드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언제 쓰느냐? 라인 명령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요. 좌표를 안 썼으니까 모르잖아요, 위치를.
캐드한테 시키는 겁니다. 자, 라인. 지금 캐드가 물어보죠. 퍼스트 포인트라고. 포인트라는 단어가 위치란 뜻이잖아요. 자, 첫 번째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이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끝점에다가. 끝점에서.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사각형 상자 뜨는 거 보이시나요? 가장 가까운 곳에 뜹니다. 이때 클릭. 그러면 캐드가 선의 끝점을 찾아줘요. 이건 이따가 해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다시 엔드 포인트. 끝점이란 뜻이에요. 이 선의 끝점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끝점에서 끝점으로 선이 연결된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중간점으로 중간점으로. 좌표 쓴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캐드한테 시킨 거죠. 끝점에서 끝점으로 연결해라. 중간점으로 연결해라. 이게 오스냅입니다. 중간에 쓰는 거예요. 라인 명령어에서 그러니까 캐드가 우리한테 위치를 물어봐요. 첫 번째 위치를 넣어주세요. 두 번째 위치를 넣어주세요. 중심 위치를 넣어주세요. 반지름 위치를 넣어주세요. 이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커맨드로 end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end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캐드 종료합니다. 근데 지금 막아놨어요. 막아놨어요. discontinued. 그러니까 continue가 연속하다라는 뜻이죠. discontinue 그러면 연속할 수 없는 이죠. 실행할 수 없는 커맨드 명령어입니다. use the qt command. q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주세요.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료하려면 qt 명령을 사용해 주세요. 오토캐드 종료하는 명령어가 exit, exit, qt, quit, 그 다음 end 세 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end 명령을 안 막아놨어요. 그래서 작업하다 으악 그래요. 그럼 뭐예요? 둘 중 하나예요. 캐드가 다운됐거나 아니면 캐드가 종료됐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지금 막아놨어요. 이렇게 메인 명령으로 쓰면 안 돼요. CN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다른 명령어가 들어가요. 아예 다른 명령어가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보조 명령어입니다. 오스냅은 위치를 찾는 보조 명령어예요. 좌표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좌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캐드한테 시키는 거예요. 선의 끝점을 찾아라. 원의 중심점을 찾아라.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몰라도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캐드가 알아서 다 찾아주거든요. 자요. 엔드 오스냅 하나만 알아보도록 하죠. 엔드 오스냅은 끝점이란 뜻이에요. 끝점. 끝점이란 뜻입니다. 미드 포인트, 네, 중간점이요. 중간점이에요. 선 관련해서. 선은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선의 양 끝점과 그 한 중간이 되는 중간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저처럼 선을 두 개만 그려봅시다. 라인을 아무데나 좋아요. 좌표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선을 그려봅니다. 그려보시죠. 오스냅을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요.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스냅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왜 첫 번째가 왜 여러분들한테 권하냐면 첫 번째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실력은 제일 많이 늘어요. 키보드 속도가 제일 빨리 늘어요. 그 첫 번째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권하는 게 세 번째예요.
이건 저도 당연히 세 번째 걸어놓고 써요. 그 다음에 제일 권하지 않는 게 두 번째입니다. 제일 느려요. 근데 저는 두 번째를 써요. 왜냐하면 어떤 오스냅을 쓰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 쓰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너무 느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입력하기예요. 여기 대문자가 명령어라 그랬어요. 그죠? 네. 자, 라인 실행합니다. 라인 엔터. 같이 하시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커맨드에다가 엔드라고 씁니다. 엔드. 그리고 엔터. 엔드까지만 쓰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엔터. 그러면 오브라는 말이 붙어요. 이때 이제 비로소 엔드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끝점을 찾게 돼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아요. 이거 탄젠트랑 똑같아요. 탄젠트가 5스냅이에요. 어저께 서클에 TTR 했었잖아요. 탄젠트 할 때 제가 오브젝트에 원에다가 마우스 딱 갖다 대니까 아이콘 딱 떴죠. 네, 그거 똑같아요. 그게 5스냅이에요. 자, 라인 하나 클릭하고 그럼 끝점이 자동으로 찾아졌을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왼쪽 Shift 키 있어요. 그죠?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5스냅 리스트가 뜹니다. 여기서 엔드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클릭. 이 두 가지는 일회성입니다. 한 번 딱 쓰면 그걸로 끝나요. 한 번 딱 쓰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번 또 쓰려면 또 입력해야 돼요. 다음번에 또 쓰려면 또 입력해야 돼요. 이건 일회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5스냅 세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저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 파랗게 되어 있나요? 저 F3키입니다. 단축키가. F3 누르면 온오프가 돼요. 이렇게. 지금 하얗게 바뀌었죠? 파랗게 바뀌었죠? 네, 온오프입니다. F3키가 5스냅 온, 오프예요. 다 온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오른편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5스냅 목록이 뜹니다. 자, 엔드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엔드에 체크되어 있나요? 그러면 엔드는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내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엔드는 자동으로 찾아요. 자, 다시 라인. 엔드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냥 갖다 댑니다.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다시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이게 5스냅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일일이 하나씩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5스냅 목록이 떠요. 여기서 선택해서 쓰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는 한 번 쓰면 끝입니다. 다음번 쓸 때 다시 또 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것 5스냅 세팅하기는 그냥 오토캐드 종료할 때까지 그냥 세팅해 놓고 쓰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5스냅 목록이 있는데 이걸 다 체크하시면 안 돼요. 자, 5스냅이라고 쓰고 엔터 쳐봅시다. 5스냅. 커맨드에다가 5스냅 쓰고 엔터. 5스냅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뜨나요?
네. 내가 쓰는 것들만 체크해 놓은 겁니다. 내가 쓰는 것들만 체크해 놓은 거예요. 제일 무식한 방법은 셀렉트 올입니다. 이렇게 전체 다 체크해 놓고 쓰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사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쓴다. 아, 저 사람 캐드 못하는구나. 그대로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스냅들 중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근처점이에요. 얘가 제일 우선합니다. 모든 오스냅들 중에 니어레스트가 제일 우선해요. 탄젠트가 제일 마지막에 걸립니다. 쿼드란트하고 탄젠트하고 같이 있으면 쿼드란트가 먼저 걸려요. 탄젠트 쓰려면 오스냅 다 해제하고 탄젠트 하나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놓고 작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원하는 점에 정확하게 안 찍혀요. 틀어지게 돼요, 도면이.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겁니다. 꽤 오래됐어요. 우리 애들이 3살, 1살 때니까 지금 큰애가 올해 대학생이거든요.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3살, 1살 때거든요. 그때 이제 그 대구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로 내려갔었어요. 3개월인가 4개월을 했어요. 되게 컸어요, 부지가. 아파트 밑에 그 주민 공동시설이죠. 네, 거기 이제 인테리어로 들어갔는데 수영장 5개 라인하고 헬스클럽하고 사우나, 남녀 사우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면 거리가 이 길이 방향으로 150m에 이쪽으로 40m예요. 엄청 컸어요.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면 그리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왜 이상하지? 왜 이상하지? 도면이 안 맞아요. 면적도 안 맞고. 왜 이상하지? 도면을 디테일하게 뜯어봤어요. 도면이 원래 이렇게 수직으로 돼야 되는데 이쪽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도면이 원체 크니까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일직선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면 한 1m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적이 안 맞죠. 면적이 안 맞으니까 뭐가 안 맞아요? 자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실장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실장님이 대표님이셨어요. 자기는 사장이라는 말 쓰기 싫다고 소장도 싫고 실장이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실장님, 소장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도면 이상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대우에서 왔는데 뭐가 도면 이상해? 아니, 도면이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야, 막 웃기지 마. 에이씨. 그리고 보여드렸어요. 도면 삐딱해요. 이제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거 도면 이상하네. 관리소장님한테, 현장 소장님 있죠? 네, 직통으로 올라왔어요. 얼마 있다가 도면이 다시 왔어요.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도면 다시 왔어요. 오스냅이 안 맞으면 그래요. 자, 이해되시나요? 오스냅은 제대로 쓰셔야 돼요. 클리어 올 하시고, 자, 선, 원, 기타 이렇게 3가지라 그랬죠? 선에 관련된 거 엔드 미드, 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원에 관련된 건 센터, 쿼드란트, 탄젠트 3개예요. 그러니까 그 중 하나. 그 다음 기타, 인터섹션하고 퍼펜디큘러 2가지예요. 인터섹션 하나. 이렇게 기본이 3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첨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많이 쓰는데 그럼 체크. 아니야, 이거 다 썼어. 해제.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 오스냅 대화 상자를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 가지고 쓰는 겁니다. 명령 안 써도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냥 체크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2개 똑같은 기능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저 하단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중요하고 많이 쓰는 것들 바로 이 하단에 내려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스냅은 어떤 게 돼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스냅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써야 된다고요? 직접 세팅해서 쓰는 거 하나. 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세팅해서 쓰시고 필요한 것들은 직접 입력해서 쓰세요. 세팅할 때 첨삭해서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한 번만 쓰고 말 거야. 그런 건 바로 저기 직접 세팅해서 쓰세요. 여러분들은 1번을 쓰세요. 저는 2번을 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오스냅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2번을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저기 있는 1번이나 3번을 쓰세요. 자, 오스냅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죠. 7개입니다. 7개예요. 첫 번째는 선에 관련해서, 두 번째는 원에 관련해서. 우리 2개밖에 없잖아요. 선 그리는 법, 원 그리는 법 2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오스냅, 원에 관련된 오스냅, 그 다음 기타. 이렇게 3개. 선에는 선의 끝점과 중간점 2개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건 뒤져봐도 2개밖에 없습니다. 원에 관련해서는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센터, 이건 중심이죠. 네, 원의 중심점. 원의 중심점. 중간점은 양 끝에 한 가운데란 뜻이에요. 그죠? 중간이라는 건 양 끝에 한 가운데란 뜻이고, 중심은 원의 중심이란 뜻이고. 달라요? 자, 쿼드란트. 생소하죠? 제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비슷한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주변 상식을 많이 키웠어요. 그랬더니 빨리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자, 쿼드란트. 저 쿼드란트에 동의어가 있습니다. 유사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시나요? 그럼 농구 경기 규칙은 이해하시나요? 생활영어. 농구. 자, 농구 경기를 보면요. 15분 정도 하고서 1쿼터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금 쉬고 다시 2쿼터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최종 몇 쿼터까지 가냐면 4쿼터까지 합니다. 쿼터가 무슨 뜻이죠? 쿼터. 자,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시계를 물어봐요. 지금 몇 시예요? 하프요. 무슨 뜻이죠? 30분이요. 그럼 쿼터요. 15분이요.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쿼터가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1쿼터 4분의 1이 끝났습니다. 2쿼터 4분의 2가 끝났습니다. 3쿼터 4분의 3입니다. 4쿼터 4분의 4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쿼터와 쿼드란트가 똑같은 말입니다.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쿼터, 쿼드란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4분점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이 되는 점. 그래서 4분점이라고 해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봅니다. 냅두고 서클. 자, 여기 오스냅 그립 보이시나요? 네, 바로 여기요. 라인 중심점에서 보이시나요? 원을 4분의 1로 나눈 겁니다. 바로 저 선과 원이 교차되는 4개의 지점 있죠.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지점. 네, 바로 저기가 쿼드란트예요. 저 쿼드란트를 자동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쿼드란트 명령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4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탄젠트. 이건 어제 했죠? 이건 어제 했어요. 접점.
어제 했습니다. 접점. 자, 인터섹션. 이건 교차점이란 뜻이에요. 인터섹션, 교차점. 인터섹트 또는 인터섹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차점이에요. 여러분도 고속도로에 가면 인터체인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터, 교차, 체인지, 바꾸다. 도로를 바꾸는 지점. 인터체인지. 인터섹션이나 인터섹트나 인터체인지나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교차하다. 선과 선이 교차하고 원과 원이 교차하고 선과 원이 교차되는 지점. 자, 어떤 지점이요? 바로 여기. 이런 지점들.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차되는 지점들 보이시나요? 이런 지점들. 네, 서로 선과 선이 혹은 원이 교차되고 있죠? 우린 저걸 못 찾아요. 근데 캐드는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인터섹션, 교차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퍼펜디큘라, 수직점. 수직점이요. 우리가 어제 수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수직선 내려긋기. 네, 이게 퍼펜디큘라입니다. 수직으로 선을 내려긋기. 이게 퍼펜디큘라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자, 선이 이렇게 삐딱하죠. 이 선과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라인 퍼펜디큘라. 어디 갔나요? 자, 수직으로 선이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퍼펜디큘라예요. 수직선 그리기. 이것도 종종 써요. 잘 써요. 이 빗면이 빗선 각도를 몰라요. 쟤에 대한 각도를 몰라요. 근데 수직으로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엔드 포인트는 해봤어요. 이번에 미드 포인트를 해볼 겁니다. 자, 한번 선 두 개를 그려보시죠. 뭐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Shift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처음부터 다 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1번을 조금 더 쓰시고, 그래야 여러분들 타이핑 실력이 느니까 1번을 쓰시고 2번은 쓰면 안 돼요. 실무 나가서 2번 쓰시면 안 돼요. 왜요? 2번 쓰면 캐드 못한다고 혼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쓰는 거고, 저도 실무 나가면 1번하고 3번 씁니다. 절대로 2번 안 써요. 여러분들도 여기 있을 때나 2번 Shift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쓰시지, 절대로 외부 나가서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캐드 못한다고 이렇게 얕잡아 보여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라인을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이번엔 2P요. 2포인트. 끝점, 끝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기만 했던 거죠. 보기만 하고 그냥 했던 거. 네, 오스냅 엔드포인트를 이용한 예제였던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어제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는 있는데 왜 커맨드에는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 없냐면 바로 이거예요. 3포인트입니다. 3포인트를 쓰고 첫 번째가 탄젠트예요. 다시 두 번째도 탄젠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탄젠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명령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서클에 3포인트를 쓰고 첫 번째 점에 탄젠트, 두 번째 점에 탄젠트, 세 번째 점에 탄젠트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커맨드에는 못 넣고 프로그램에 여기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탄젠트 오스냅이 들어가요. 이렇게요. 자, 보시면 3P라고 들어가 있죠. 3포인트.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 온 서클 그리고 탄젠트 오스냅 자동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어디 갈까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세컨 포인트 그리고 탄젠트 2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서드 포인트 온 서클 탄젠트 2 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원래 서클의 3포인트에서 첫 번째 점을 탄젠트로 넣고 두 번째도 탄젠트로 넣고 세 번째로도 탄젠트로 넣은 겁니다. 귀찮으니까 이렇게 스크립트를 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은 겁니다. 여기에 넣은 게 바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예요. 그래서 커맨드에는 없고 리본 메뉴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원 관련 오스냅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자, 원입니다. 그럼 화면에 원이 필요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원을 하나 혹은 두 개 이렇게 냅뒀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제. 이 원의 중심점에서 이 원의 중심점까지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라인. 오스냅 센터를 씁니다. 센터.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원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을 클릭하셔야 돼요. 종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의 내부를 클릭해서 원의 중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진보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분의 말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영역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하는 건 2D예요. 그죠? 2D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입니다. 원도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가 원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는 누구예요? 원이 되는 거죠.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를 빈 공간을 눌러서 원의 영역을 찾고 다시 중심을 찾고, 이거는 이제 3D의 개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2D의 개념이라기보단 3D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찾으려면 이렇게 원을 대야 돼요. 이렇게 원을 대야 원의 중심점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원의 중심점에서 선이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엔 원을 그릴 건데 동심원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원의 중심이 똑같은 거죠. 이 원의 중심에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자, 서클 중심 반지름 그리고 오스냅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중심점의 위치가 똑같은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봅니다. 서클 센터 그리고 원을 클릭. 그러면 동심원이 되는 거죠. 중심이 같은 원들. 동심원.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다가 동심원을 그릴 거예요. 서클. 자, 오스냅 센터를 썼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볼까요? 서클. 네. 금방 들어가죠? 네. 제가 타이핑을 하면 여러분들이 못 쫓아와요. 선생님 뭐 했어요? 라고 다시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센터. 잘 보세요. 자, 커서가 원을 지나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중심점 찾아진 거 보이시죠? 쭉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마크가 찍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커서를 갖다 대면 저렇게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이때 클릭.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중심점. 자, 여기는 나오나요? 안 나오죠. 커서가 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한다고요? 원을 한번 건드려 주셔야 돼요. 마우스로 원을 한번 이렇게 지나쳐 가야 중심점의 위치가 찾아지고, 중심점 위치로 들어가면 오스냅이 찾아져요. 이때 한 번 더 클릭. 그러니까 오스냅 센터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원을 클릭해서 중심점을 찾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원을 스쳐 지나가서 중심점을 직접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쿼드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쿼드란트는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원에 4개가 있어요. 4분의 1이니까 원에 4조각이 있는 거죠. 자, 라인. 그 다음에 쿼드란트. 그리고 원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4분점이 이렇게 찾아지게 돼요. 자,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그러면 금방 열십자가 딱 맞아지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또 볼까요? 네, 여기 탄젠트가 있네요. 자, 서클의 탄젠트를 써봤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크고 작은 원을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탄젠트는 접점이란 뜻이에요. 원에 접하는 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 원과 접하면서 이 원의 중심점, 이렇게 콘 모양을 만들기를 원해요. 뿔 모양을 만들기를 원해요. 자, 라인.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탄젠트. 그리고 두 군데가 나와요.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클릭. 다시 볼까요? 다시 탄젠트. 접하는, 자연스럽게 원과 선이 접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뿔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아까는 중심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그렸죠. 자, 라인,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선으로 나오는 원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죠? 이때 다시 센터.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점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중심점으로 다 가능한 거예요. 자, 탄젠트에서 센터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잘 보셔야 돼요. 라인 쿼드란트입니다. 4분점이죠. 4분점에서 쿼드란트 4분점으로 그려봤습니다. 다시 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려봅니다. 자, 차이점 보이시나요? 위에 그려진 선은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린 거고 아래 그린 건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린 겁니다. 차이점 확실히 보이시나요? 다 확대합니다. 쿼드란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을 파고 들어가요. 또 하나, 파고들지는 않더라도 만나는 점이 어떻게 돼요? 어색하죠. 그런데 탄젠트는 어때요? 부드럽게 떨어지죠. 서로 부드럽게 만나고 선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원과 원이 그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탄젠트로 해야 됩니다. 이과제물이 있어요. 이과제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리는 분들이 50%나 됩니다. 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가 아니고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개 다 해보세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 탄젠트에서 탄젠트. 두 개 다 해보세요. 자, 탄젠트 오스냅을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서클의 TTR 할 때도 그랬었죠.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탄젠트에서 다시 탄젠트로.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위치가 다 달라지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섹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교차점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교차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교차점을 찾는 오스냅이 인터섹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열십자 하나 그려보시죠. 뭐 원을 그리셔도 좋고 선을 그려도 좋습니다. 여기 교차되는 지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려볼까 합니다. 라인, 인터섹션. 자, 교차점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인터섹션, 교차되는 지점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인터섹션,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인터섹션. 자, 여기 점을 찾을 건데 여기 교차점은 어때요?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선을 클릭합니다. 한 번 클릭, 그 다음 두 번 클릭. 교차되는 점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내가 원하는 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인터섹션,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교차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교차되는 선이죠. 선을 클릭합니다. 다시 보세요. 인터섹션,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을 클릭해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라인,
자,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찾아지죠. 5스냅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는 안 돼요. 5스냅 세팅은 이거 2번 클릭해서 교차점 찾는 게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한번 일회성으로 쓰는 것들 있죠. 아까 제가 1번, 2번이라고 했던 것들. 그것만 돼요. 이렇게 5스냅 세팅해 놓고는 못 찾습니다. 이거는 2가지 방법을 다 익혀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라인 이렇게요. 이 두 선의 교차점을 찾고 싶어요. 이 두 선의 교차점에서 선을 그리고 싶어요. 라인, 인터섹션.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서클, 인터섹션. 첫 번째 선 클릭, 두 번째 선 클릭.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 외에는 안 돼요. 일회성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한번 쓰고 나면 그냥 딱 흩어져요. 이건 일회성으로 쓰는 방법밖에는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라입니다. 자, 라인. 일단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그리고 선 클릭.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선이 들어옵니다. 다시 볼까요? 라인, 아무데나 클릭. 그 다음 퍼펜디큘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이번엔 거꾸로 퍼펜디큘라 먼저요. 그리고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이 끌려 나오게 돼요. 다시 볼까요? 퍼펜디큘라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이 끌려 나옵니다. 퍼펜디큘라, 거꾸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좀 재미있는 걸로 넘어가죠. 옵셋, 트림, 익스텐드요. 옵셋, 트림, 익스텐드 하면 이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트림과 익스텐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든지 사용하는 기능이라든지 방법이 똑같습니다. 다만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을 알면 익스텐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익스텐드를 알면 트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본 메뉴를 보면 여기 트림과 익스텐드가 같이 묶여 있죠. 왜 같이 묶어놨을까요?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자, 먼저 옵셋입니다. 옵셋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간격 띄우기예요. 내가 간격을 지정합니다. 20, 50 이런 식으로 간격을 지정하고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쪽, 저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순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50mm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CAD는 영어잖아요. 완전히 명령어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50mm 얘가 이쪽으로. 이해되시나요? 어순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자, 봅니다. 옵셋.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옵셋 디스턴스. 떨어져 있는 거리. 간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다 간격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 그랬더니 셀렉트 오브젝트 투 옵셋.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오른쪽 왼쪽 마우스로 움직이면 돼요. 지정하고 나서 클릭. 선택하고 클릭.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간격이 같다면 계속해서 클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평 방향이 아니고 무슨 방향이요?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옵셋을 하는데 이렇게 옵셋을 하는데 옵셋 20mm 자 이렇게 옵셋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40mm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 바꿀 수 있는 값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옵셋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간격을 다시 입력하는 거죠. 다시 옵셋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고 간격값 다시 입력하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간격을 잘 모르겠어요. 요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간격만큼씩 복사하고 싶습니다. 옵셋 간격을 몰라요. 그러나 엔드포인트와 퍼펜디큘러 수직으로 거리를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엔드포인트, 여기는 수직으로. 자, 옵셋 여기다가 마우스로 2번 클릭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2번 클릭하게 되면 값이 들어가요. 이걸 오스냅을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끝점을 클릭해주고 퍼펜디큘러 수직점으로 클릭해주면 똑같은 간격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2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무데나 이만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옵셋을 해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옵셋 첫 번째는 엔드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퍼펜디큘러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간격으로 복제가 일어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가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70이에요. 라인. 자,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리고 그 다음 골뱅이 70만큼 90도. 자, 옵셋 100mm. 옵셋 70mm. 금방 만들어지나요? 다시 볼까요? 라인 100mm, 70mm, 100mm, 70mm. 다시 볼까요? 100mm, 70mm, 그 다음 옵셋 100mm. 얘가 이렇게 100mm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70mm 떨어져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세요. 좌표를 이용해서 사각형 그려보시고요. 옵셋을 이용해서 사각형 그려보세요.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인,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에서 이렇게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선을 그리고 다시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로 다시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로 해서 엔드포인트로 그 다음에 네, 엔드포인트에서 여기 인터섹션 교차점이죠. 그리고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에서 인터섹션으로 해서 다시 엔드포인트로 다시 인터섹션으로 해서 미드포인트로 해서 인터섹션으로 다시 인터섹션에서 미드포인트로 해서 인터섹션으로.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엔 트림을 쓸 겁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를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옵셋, 트림, 익스텐드입니다. 그만큼 트림은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을 그냥 길게 그려요. 그냥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 옵셋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이 길면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모자르면 옵셋으로, 아니 익스텐드로 연장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도면에다가 손으로 그리는 건 잘못되면 지워야 돼요. 근데 그게 자국이 남아요. 캐드는요, 자국이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조금 아까 했던 거를 제가 다시 해볼 테니까 보세요. 라인, 자, 오스냅 트래킹을 이용해서 대충 길게, 다시 대충 길게, 그냥 길게 그렸죠. 옵셋 100mm, 다시 옵셋 70mm. 그러면 가운데 사각형 만들어졌나요? 근데 선이 길잖아요. 그 트림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좌표 썼나요? 안 썼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될 방법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X라인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좌표 쓸 일이 사라지는 거죠. 좌표를 적게 쓰고 최대한 쉽고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여기서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니, 시청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 타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한 200m, 300m만 걸어가면 돼요. 자,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택시 타도 돼요. 그죠? 택시 타면 돼요. 자전거 타도 돼요. 걸어가도 돼요. 뛰어가도 돼요. 버스 타도 돼요. 맞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도 하나씩 해봐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가면 빠르구나 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어요.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통수 땅 치듯이 이렇게 그리는구나 라고 된다고.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한참 가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리 캐치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늦게 캐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그려보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먼저 트림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똑같이 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선을 자르고 싶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트림도 어순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 있어요. 오토캐드 명령어 어순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옵셋도 그랬죠? 옵셋도 어순이 뒤바뀌어 있어요. 트림도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트림.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셀렉트 커팅 엣지. 커팅 엣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커트, 자르다, 엣지, 모서리, 자르는 모서리, 즉 칼날을 의미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런데 그 어디서부터라는 단어가 잘 생각해 보시죠. 여기서부터예요 라고 하는 위치인 거죠. 그죠? 그 위치를 누가 알아요? 선으로 혹은 원으로 표시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도 선택해 보시죠. 더 이상의 경계가 없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Trim. 자르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없어져야 될 부분을 클릭해 달라는 얘기예요. 클릭. 어때요? 잘라졌나요? 네, 이게 트림입니다. 엔터. 그리고 언두. 경계를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누구를. 우리나라 말은 이 부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영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실수해요. 그래서 많이 실수합니다. 옵셋도 실수 많이 하고요. 트림도 실수 많이 해요. 어순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봅니다. 트림. 자, 이번에는 어딜 지울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지울 거예요. 자, 먼저 경계를 지정해 달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금 전하고 똑같죠? 그죠?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자, 그리고 엔터. 그럼 이제 자를 부위를 선택해 달랍니다. 네, 클릭해 보세요. 잘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끝점도 경계입니다. 끝점이 경계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없지만 CAD는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끝점을. 그래서 내가 경계를 이렇게 선택해 놨지만 CAD는 여기도 경계로 인식하고 여기도 경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봅니다. 클릭하고 지웠어요. 그럼 얘는요?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자요. 지워지나요? 안 지워진다고 체크돼 있죠. 왜 안 지워질까요? 왜죠? 왜 얘는 안 지워지죠? 얘는 왜 안 지워지죠? 다시 보시죠. 내가 여길 지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죠. 내가 얘를 지울 거예요. 나머지 남아있죠. 얘를 지울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 있나요? 없어요. 자르기잖아요. 트림이라는 얘기는 지우기가 아니고 자르기예요. 잘라서 일부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일부는 남겨놓고. 근데 얘를 지우면 남겨놓을 부분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못 자르는 거예요. 도마뱀이요. 자기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꼬리는 자를 수 있어요. 근데 몸통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도마뱀이 몸통을 스스로 지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림이라는 건 꼬리 자르기랑 똑같아요. 꼬리를 자르고 몸통은 남겨놓는 겁니다. 꼬리 자르고 몸통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자를 꼬리가 있나요? 없죠. 못 자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명령어 종료하고 트림 종료하고 이레이즈 선택하고 들기.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선들을 몇 개 더 추가해 보죠. 자, 이렇게 제가 선들을 더 추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을 몇 개 더 추가해 보시죠. 트림.
자, 경계를 선택해 달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로선 전부가 경계예요. 경계입니다. 그걸 하나씩 클릭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해 보세요. 전체 이거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있었죠. 하나씩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 빈 공간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네. 빈 공간 클릭하고 한 번에 선택 끝.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트림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세로선 다 선택하고 싶은데 귀찮아요. 그냥 엔터. 그냥 엔터. 경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엔터. 그러면 세로선뿐만 아니고 가로선도 경계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모든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모든 선들이 다 경계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서로가 다 경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모든 선들이 다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구간씩을 잘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돼요. 트림. 자, 역시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계를 지정하지 않을 때는요, 경계가 분명할 때만 쓰는 겁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경계가 불분명할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경계를 지정해 놓고 쓰셔야 됩니다. 지금 경계가 굉장히 분명하죠? 이럴 땐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선을 기준으로 세로선을 한 번에 싹 지우고 싶어요. 빈 공간을 클릭하고 클릭. 한 번에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빈 공간 클릭 후 클릭. 빈 공간 클릭 후. 자, 어떤가요? 금방 작업 되나요?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바로 여기에요. 여기. 펜스하고 크로싱이요. 방금 봤던 건 크로싱입니다. 크로싱은 굳이 명령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펜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타리란 뜻입니다. 울타리.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울타리를 그릴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게 이겁니다. 울타리를 그려서 지울 수 있어요. 이게 되게 편해요.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이 위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트림. 여기 옵션에 보시면 엣지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눌러보면 옵션이 두 가지예요. 익스텐드가 있고 노 익스텐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익스텐드인가요? 노 익스텐드인가요? 노 익스텐드요. 어떤 분은 익스텐드예요. 어떤 분은 노 익스텐드예요. 그죠? 이거 노 익스텐드로 놓으셔야 됩니다. 익스텐드로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익스텐드를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쓰시고 나서 반드시 노 익스텐드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쓰시고 나서 반드시 노 익스텐드로 놓으셔야 돼요. 자, 봅니다. 제가 익스텐드로 놨습니다. 익스텐드로 놨어요. 아니, 다시 볼까요? 엣지 노 익스텐드예요. 그럼 여기가 잘리나요? 안 잘리죠. 이게 정상이에요. 교차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잘려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걸 엣지에서 익스텐드로 놓으면 이게 잘려요. 이렇게요. 왜 잘리냐면 여기 있는 선이 연장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익스텐드의 개념입니다. 선을 연장시켜서 경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익스텐드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원치 않게 잘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건 노 익스텐드로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도 전부 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엣지에서 익스텐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잘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 하신 뒤에 노 익스텐드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잘라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엣지는 다시 노 익스텐드로 바꿔놓으시고요. 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별다른 건 없어요. 이 프로젝트는 언제 차이 나냐면 3D 할 때 차이가 납니다. 자,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이 2D일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는 교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걸 잘라줄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걸 안 잘라주겠습니다. 혹은 잘라주겠습니다. 혹은 보이는 대로 자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우리가 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젝트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이즈가 있네요. 아까 제가 이거 안 잘린다 그랬죠. 그죠? 이 부분 안 잘린다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워야 된다 그랬죠. 네, 여기 이레이즈요. 지워지는 거 맞습니까? 네, 하도 요청이 많은 거예요. 이거 제발 지워주게 해주세요. 트림에서 지워지게 해주세요. 이걸 하도 요청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트림 안에 이레이즈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림이 아니고 이레이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도면을 볼 때요, 미술을 그리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전체 크기가 얼마인가요?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00이죠. 그 다음 작은 건 40mm씩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작은 건 13mm죠? 네,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그릴 거예요. 얼굴을 그릴 건데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눈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눈썹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코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얼굴을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게 가능한가요? 제대로 나오던가요? 아니면 대충 얼굴의 윤곽을 먼저 이렇게 빙글빙글 그리고 그 다음에 눈썹의 위치, 눈의 위치, 코의 위치, 입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리터치해서 만들던가요? 조금씩 리터치하죠? 맞아요. 전체를 그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못해요. 전체를 그리세요. 그리고 조금씩 깎아나가는 겁니다. 자, 전체를 먼저 그려보죠. 그냥 일단 보세요.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립니다. 이때 여기 툴팁이 나와요. 툴팁이 나오니까 숫자를 잘 보세요. 선의 길이가 알파벳 E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휠을 뒤로 계속 돌린 거예요. 알파벳 E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건 킬로미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잘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길게 옵셋 100mm 그 다음 트림 그러면 간단하게 사각형 만들어졌죠. 좌표 안 썼습니다. 이제 좌표 쓸 일 거의 없어요. 그 다음 옵셋 40mm 세로선이 안쪽으로 세로선이 안쪽으로 가로선이 아래로 가로선이 위쪽으로. 자, 이 부분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해요?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그냥 클릭. 그 다음에 이 선 안쪽으로 또 13mm씩 옵셋하면 돼요. 옵셋 13mm. 그럼 모는 종이처럼 됐죠. 네, 지금부터 잘라나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트림 하나씩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크로싱으로 선택해도 돼요. 펜스, 울타리로 하셔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졌나요? 무지하게 편해졌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익스텐드입니다. 연장하기요. 트림과 익스텐드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라인,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몇 개 그렸습니다. 자, 선들이 전부 여기에, 얘네들이 여기에 전부 다 딱 닿기를 원해요. 선이 모자른 거죠. 도면을 그리다 보면 선이 아까처럼 넘치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모자르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넘쳐나면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모자르면 익스텐드로 연장하면 됩니다. 자, 익스텐드. 트림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익스텐드. 자, 트림하고 같이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선택해 달라는 건 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이죠.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봅니다. 라인,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빈 공간 클릭하고 어떤가요? 같이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라인, 익스텐드, 펜스, 울타리죠. 네, 울타리 이용해서 한 번에 연장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규칙은 간단합니다. 선을 길게 그리고 옵셋으로 복사하고, 넘쳐나는 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는 건 익스텐드로 연장하고. 이해되셨나요? 이건 규칙입니다. 자, 밑에 거 한번 보시죠. 과제물. 얘를 그릴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자,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리고 골뱅이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얼마냐면 이렇게 50mm, 위로 30mm. 그런데 마이너스 50에 플러스 30이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62, 180도 방향. 자, 똑같아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아이고, 플러스 30 넣네.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골뱅이 22, 마이너스 90도 방향. 골뱅이 32, 0도. 골뱅이, 아니, 클로즈. 되나요? 이건 기존에 우리가 썼던 좌표 방식입니다. 라인, 그냥 선을 제가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옵셋, 전체 길이가 160이네요. 전체를 먼저 맞춥니다. 옵셋 80, 트림, 옵셋 30, 자, 트림, 옵셋 30, 다시 옵셋 50, 트림으로 잘라내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쪽이 조금 더 쉽던가요? 오른쪽이 훨씬 더 쉽죠. 좌표 안 써도 되고, 옵셋과 트림 쓰면 되고,
모자르는 부분은 그냥 오스냅 이용해서 연결하면 되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도면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두 개 다 하지 마시고 오른쪽 것만 연습하세요. 어떻게든 이 형상만 만들어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과제물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있죠? 여기 원이 양쪽에 붙어 있죠? 네, 서클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O 엔터. 다시 볼까요? 접하고 반지름 O 엔터. 접하고 반지름 10 엔터. 접하고 반지름 10 엔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m고 여기 중심까지가 50m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의 중간점에서부터 선을 그리면 돼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수직선을 쭉 올려다 그리고 이 선이 40mm 옵셋하면 됩니다. 옵셋 40. 여기 교차점이 원의 중심점이란 뜻입니다. 중심 반지름. 중심점은 교차점이고 반지름은 20인 원. 자, 모양 됐나요?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전체 크기를 먼저, 전체 모양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20에 30에 20, 70이네요. 70에 70이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원은 반지름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조건을 찾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여기 꼭지점에 통과하고 있죠. 여기 꼭지점도 통과하고 있고 여기 꼭지점도 통과하고 있고 여기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사각형이네요. 그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세 점을 통과하는 원 또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 이렇게요. 지름인 거죠. 그러니까 두 점을 통과하는 원도 되고 세 점을 통과하는 원도 됩니다. 여기는 이 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들도 각각의 꼭지점을 통과하고 있죠. 그렇다면 3포인트나 2포인트를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행히 정사각형이니까 2포인트나 3포인트를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 2포인트가 좋을까요? 3포인트가 좋을까요? 2포인트가 옳습니다. 왜요? 한 번 더 클릭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3번 클릭할 동안 2번 클릭하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속도가 2포인트가 조금 더 빠르다는 이야기죠. 네, 같은 조건이면 조금 더 빠른 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라인 역시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길게. 옵셋 100mm. 아, 이거 100mm래. 70. 자,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 옵셋 20mm.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그 다음 트림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면 돼요. 자, 서클의 2P입니다. 이렇게요. 3P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2P가 조금 더 빠르니까 2P로. 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TTR이 되겠죠. 접하고 반지름 5.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이 큰 원의 중심점에서 그리는 겁니다. 서클 원의 중심점에서 반지름 5인1.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은 기존과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과제물은 전체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요 선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선의 모양도 달라요. 그죠? 선의 모양이 달라요. 외워두세요.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명칭은 1.3선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1.3선이고 의역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건 중심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물체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선이 있으면 중심선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중심선은 도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치수가 중심선에서부터 끝으로, 끝에서 끝으로. 자, 여기는 전체니까 굳이 중심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선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중심선까지 거리.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중요해요. 자, 봅니다. 라인, 선을 길게 그렸습니다. 다시 선을 길게 그렸습니다. 옵셋 50mm. 됐나요? 다시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에요. 그죠? 어떻게 50인 거죠? 네, 100의 절반이죠. 만약에 여기가 100이 아니고 57이면요. 얼마죠? 셈이 안 돼요. 그죠?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옵셋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100 나누기 2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셈이 안 될 땐 그냥 나눗셈을 쓰시면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더하기가 안 돼요. 빼기도 안 돼요. 곱하기도 안 돼요. 나누기만 됩니다. 그것도 정수 나누기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죠. 57이 있고요. 57.0이 있고요. 57.7이 있습니다. 얘는 정수가 맞아요. 그죠? 얘는 실수입니다. 그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정수와 실수를 나누는 방법은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눕니다. 소수가 있으면 실수, 소수가 없으면 정수.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정수일까요? 맞나요? 예, 얘는 실수입니다. 정수 아닙니다. 실수예요. 자, 이렇게 보시죠. 사람이 사용하는 수의 체계는 십진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네. 1, 2, 3, 4, 5, 6, 7, 8, 9, 10이 맞나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가 맞나요? 어느 게 맞죠? 네, 0부터 시작하죠. 그럼 0은 숫자인가요? 아닌가요? 숫자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수학에서는 저 0도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0은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점 0 없구나. 그래서 저 57.0을 57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정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수학의 세계에서는 57.0은
말 그대로 수입니다. 그래서 실수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공부 잘했냐 그러면 아니요, 못했어요. 하나도 못했어요. 70명 중에서 한 60등 했나? 근데 몇 가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자, 그러면 보시죠. 얘는 57 나누기 2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이거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자, 예로 해봅시다. 57.7로 한번 해봅시다. 맞나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죠? 네, 소수점 하나를 없애려면 10이죠? 두 자리 없애면 100을 곱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요, 반지름 계산할 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름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반지름으로 고쳐서 쓸 때는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옵셋 50, 다시 옵셋 20, 옵셋 150. 전체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심선 지우면 안 돼요. 자, 모양 됐나요? 근데 중심선이 삐쭉빼쭉하죠? 네, 중심선은 물체보다 우리가 그리는 이 윤곽보다 3에서 5mm 더 길게 그립니다. 이해되셨나요? 3에서 5mm 더 길게 그려요. 어떻게 하면 3에서 5mm 더 길게 그릴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옵셋 하면 돼요. 옵셋 3mm. 귀찮은 일이죠, 이게. 트림. 그리고 얘네들은 삭제. 얘도 삭제. 그러면 선정리 딱 끝났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중심선은 선정리 딱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여기가 18mm죠. 이건 어떻게 잡으면 돼요? 옵셋 하면 돼요. 옵셋 18. 그 다음 트림으로 삭제. 얘는 삭제. 됐나요?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이쪽으로 10mm. 옵셋 10mm. 자, 이 끝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 각도가 10도예요. 여기가 0도입니다. 여긴 180도고요. 여기가 10도니까 190도 방향입니다. 맞나요? 선의 길이는요? 몰라요. 이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길게. 자, 라인. 꼭지점을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클릭하고 골뱅이 140만큼 190도 방향. 됐나요? 그러면 선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각각 교차해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럴 때 경계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경계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짜투리들을 지워야 되는 거죠. 근데 경계를 지정하면 간편하게 한 번에 정리가 되겠죠. 어떨 때 경계를 지정하고 어떨 때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경계가 명확할 때는 경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불분명하면 경계를 지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하나 더요. 자, 폴라 트래킹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보면 10도가 있어요. 10도. 자, 10도로 맞추고 라인. 자, 여기서 위로 10도만 이렇게 딱 가면 되죠. 그리고 쭉 따라가는데
오스냅 교차점이 클릭돼 있으면 저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CAD가 찾아줍니다. 트림 안 해도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자, 나머진 서클입니다.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10.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에이? 자, 이렇게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클릭한 위치가 잘못된 거죠. 자, 다 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전체 크기가 가로가 120이고 세로가 52입니다. 그래서 라인, 제가 이렇게 가로 세로선을 그리고 옵셋 120, 다시 옵셋 52. 자, 트림.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가 83도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은요? 97도군요. 맞습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 극차표를 쓰는 방법, 두 번째는 폴라 트래킹을 쓰는 방법. 두 가지 다 보여드립니다. 라인, 선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60만큼 97도. 그럼 되나요? 자, 다시요. 폴라 트래킹을 눌러보니까, 자, 여기를 눌러보니까 7도가 있나요? 없어요. 자, 맨 아래 가면 트래킹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추적 설정이에요.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 에디셔널 앵글이라고 있습니다. 각도 추가. 그래서 제가 뉴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97도. 그럼 97도를 찾는 거죠. 여기에 각도가 없으면 여기에 각도가 없으면 여기에 추가하는 겁니다. 97도 이렇게. 다 쓰고 나면 딜리트로 삭제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추가해 놓은 것만으로도 각도를 찾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각도가 나와요. 헷갈립니다. 자,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97도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라인. 자, 97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나머진 트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갑니다. 옵셋 11mm, 옵셋 26mm. 자, 다시 옵셋 15mm, 옵셋 28.5mm, 옵셋 31.5mm. 라인,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안 지웠어요. 보시면 여기 11mm, 26mm, 37mm네요. 이쪽에 12mm, 25mm, 37mm네요. 네, 이 바닥 라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라인, 끝점에서 자, 선을 하나 그려주고 옵셋 13.5mm, 다시 28mm, 다시 옵셋 12mm,
116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116도예요. 그래서 각도를 다시 찾습니다. 기존의 거 삭제하고 116도 그리고 116도를 체크합니다. 아니, 네. 자, 라인. 그러면 이렇게 116도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트림.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전체 길이가 128mm네요. 라인. 이렇게 길게. 이렇게 길게. 자, 42mm 내려갑니다. 옵셋 42mm.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15mm 반지름이 있어요. 그래서 옵셋 15mm. 자, 옵셋 128mm. 이만하네요. 전체 크기가 이만합니다. 굳이 암산할 필요 없는 거죠. 굳이 암산 안 해도 미리 이렇게 옵셋 해 놓으면 좀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9mm 옵셋. 서클 반지름 15. 트림으로 지우면 자, 요런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 15mm 옵셋. 그 다음 45mm 옵셋. 그 다음 얘를 30도로 바꿉니다. 라인 찾아보시죠. 120도. 트림으로 지우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옵셋 16mm. 옵셋 19mm. 다시 45mm 옵셋. 서클 반지름 5mm. 여기서 선을 그려야 돼요. 그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요거는 정상이에요. 요게 정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틀어 봅시다. 수평선이죠. 그럼 탄젠트도 수평으로 걸리겠군요. 네, 옵셋 5mm.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트림 다시 옵셋 3mm. 나머지 트림으로 삭제. 그러면 여기는 끝났고요. 옵셋 26mm. 옵셋 22mm. 서클 7.5mm. 옵셋 3mm.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